안녕하세요. 책의 미래 작가 장기영입니다. 이 책은 출판산업 불황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중소출판사와 그리고 5만여 개 무실적 출판사, 디지털 셀프 출판의 꿈을 키워하는 저자와 작가들에게 전자책 사업으로 인도하기 위해 쓴 책입니다. 20, 30대 청년들에게는 88만 원 세대, 그 다음에 비정규직이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어나 어학 등에서 가장 강력한 스펙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지적 창조성과 그런 어학 능력이 결합되면 글로벌 전자책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새로운 퍼블리셔가 떠오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글로벌 전자책 시장에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들의 창조성과 다양한 어떤 뛰어난 능력들이 결합됨으로써 훌륭한 어떤 글로벌 전자책 시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로 확신합니다. 전자책 하면 사람들이 좀 생소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전자책이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진화 발전돼 왔는지를 갖다 좀 정확하게 좀 보여주고자 해서 1장에서 일장 미디어 편에서는 책이라는 미디어가 어떻게 탄생됐고 또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또 그것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진화해 나갈 것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좀 탐구하는 과정을 다뤘고요. 그 다음에 퍼블리싱 영역에서는 기존 종이책 출판 시스템이 갖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들을 좀 구체적으로 담으려고 노력했고, 그 다음에 3장 2북에서는 전자책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거 갖다 좀 일반인도 또 쉽게 알 수 있도록 좀 상세하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콘텐츠 부분에서는 전자책이 좀 다양한 유형의 전자책이 있는데요. 이펍도 있고,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한 멀티미디어 북도 있고, 그 다음에 전자사전도 있고, 그런 다양한 콘텐츠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또 실제 활용되고 있는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과 6장에서는 각각 도서관과 서점이 지금 전자책 등장을 해서 어떻게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어떻게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를 좀 상세하게 다루면서 그 대안을 좀 모색하기 위해서 좀 다양한 관점에서 측면에서 좀 탐구를 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장에서는 지난 20년간의 국내의 전자책 흐름과 역사를 통해서 좀 여러 가지 다양한 교훈과 좀 반면교사를 좀 삼을 만한 것들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대부분 그 중소출판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은데요. 제 주변에도 인문학 출판사를 하는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20, 30명 그룹 단위로. 몇 년 전부터 그 그룹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폐업을 했거나 도산했거나, 그 다음에 최근 KG 부플러스 같은 유통사도 계속 도산이 되고, 또 중견 출판사라고 하는데도 지금 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상태로 간다라면은 출판사의 미래는 좀 암울하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존 종이책 중소출판사들이 좀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좀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일단 썼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에 등록된 출판사가 6만 3천 개에 달합니다. 특히 올해 한 10개월 동안 등록된 출판사가 한 2만 3천 개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부분 이제 1인 출판사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종이책 산업에 종이책 출판 시스템에 들어가는 건 좀 반대를 합니다. 또 들어가면은 서로 망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제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책으로 반드시 가야 되는데, 그동안 국내나 국외든 전자책 사업으로 인도하기엔 책이 거의 없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읽어도 아주 뭐랄까 좀 자세하고 좀 상세하게 구체적 실천까지 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좀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쓸 때 굉장히 쉽게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책을 읽은 사람들 말에 의하면은 뭐 하룻밤이나 한 이틀 사이에 거의 다 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일반인들이 전자책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좀 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자책 산업은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의 사람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콘텐츠에는 출판사뿐만 아니라 저자작가도 있고요. 언론사, 디지털 콘텐츠 업체 등등 굉장히 다양한 업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말기에는 이제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이나 이잉크 같은 그런 업체들이 있고, 통신 네트워크는 이제 이통사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뭐 DRM이나 뷰어나 제작 툴 같은 그런 굉장히 다양한 업체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자책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구체성과 좀 실천도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저는 책의 역사를 테크놀로지 혁신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류 문명이 5,000년 전에 발생했는데 그때 수메르인들은 점토판에 그 상형 문자로 정보를 담아갖고 도서관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그 당시 가장 흔한 대나무를 가지고 쪼개가지고 실로 엮어서 책을 만들었죠. 그게 이제 죽간 죽찰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중동에서는 파피루스를 가지고 일종의 책의 역할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05년 체륜이 종이 기술을 갖다 완결해가지고 그것이 실크로드를 타고 전 세계로 종이 기술이 전파가 되죠. 거기에다가 목판 인쇄술하고 금속 인쇄술이 더해지면서 오늘날에 책이 완성된 겁니다. 그러면은 전자책이 종이책과 과연 별개의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종이책의 발전이 그런 다양한 기술들로 완성되어 왔듯이 그 인류는 또 다른 새로운 진부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탄생된 게 바로 전자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을 책의 미래로 정한 거는 과거 종이책부터 현재 전자책 또 향후 미래에 등장하게 될 새로운 전자책 등을 하나로 관통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이런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일단 산업적인 계획은 지금 현재 올해 스마트 퍼블리싱 포럼이라는 컨퍼런스를 한 3차례 개최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9월 달에는 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디지털 북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그걸 조직하게 된 계기는 국내에 출판사 같은 콘텐츠를 가진 쪽하고 그 다음에 기술을 가진 쪽하고 좀 매칭시켜주는, 그래서 앱북 하나 만들어도 기존에는 막 2천만 원, 3천만 원 좀 과도하게 불렀는데 그걸 좀 없애고 서로 수익 시의 개념으로 출판사는 콘텐츠를 대고 개발사는 기술을 댐으로 인해서 그런 매칭해주는 작업들이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스마트 퍼블리싱 포럼이라는 한 200여 개 업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미래 대안을 만들어가는 그런 논의회장, 공론회장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1인 출판사들이 지금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좀 협력의 틀을 마련하는 의미에서 지금 전자책 생산자 콘텐츠 협동조합이라는 것들을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한 6명으로 출발했는데 벌써 120개사가 모였습니다. 내년에 한 200개 정도로 아마 협동조합이 띄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내 내수시장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면 그 내수시장을 가지고 이 6만여 개에 달하는 출판사를 먹고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우리가 갖고 있는 콘텐츠, 단말기, 소프트웨어 기술 같은 것들을 융합시켜서 이 거대하고 광대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들을 좀 조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실천적인 내용들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한 책의 미래 시즌 2를 준비하고 있습니다.